안녕하세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스포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경기 분석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원주 DB는 개막 이후 리그에서 가장 안정적인 밸런스를 자랑하는 팀이다. 알바노와 앨런슨의 조합은 여전히 리그 최상급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두 선수가 만들어내는 하이로우 패턴은 DB 공격의 핵심 축이다. 알바노는 경기 템포를 조율하면서도 순간적인 돌파로 수비 라인을 흔드는 능력이 탁월하고, 앨런슨은 3점 라인 바깥까지 넓은 활동 반경으로 상대 빅맨을 끌어내며 팀 공격의 공간을 넓힌다. 강상재와 김현호는 외곽에서 꾸준히 지원 사격을 해주고 있어 DB의 공격 루트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홈에서의 DB는 경기 흐름을 통제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후반전에서도 집중력 저하가 적다. 수비 전환 시에도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 KT의 빠른 트랜지션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가능성이 높다. 수원 KT는 올 시즌 초반 불안정한 경기력 속에서도 점차 상승세를 타고 있다. 허운이 복귀 후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면서 백코트의 조직력이 한층 살아났고, 외국인 선수 클리프 알렉산더가 골 밑에서 꾸준히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라렌이 이탈한 자리를 효율적으로 메우고 있으며 하윤기 역시 수비에서 제공권 장악과 스크린 플레이에 집중해 팀 밸런스를 유지한다. KT의 핵심은 전환 속도다. 허운과 양홍석이 빠르게 하프라인을 넘기는 공격 템포는 상대 수비가 정비되기 전에 득점 찬스를 만드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다만 수비 리바운드 후 세컨드 볼 대응이 아직 완전하지 않아 마레이급의 강한 인사이드 자원을 보유한 팀을 상대로는 어려움을 겪는다. 원주 원정에서는 체력적인 부담이 누적되기 쉬워 후반 집중력 저하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경기는 리그 상위권 두 팀의 완성도, 대속도의 맞대결로 볼 수 있다. 원주 DB는 전술적 완성도와 조직력, 홈에서의 경기 운영 능력에서 우위를 점한다. 반면 수원 KT는 빠른 템포와 개인 기량으로 흐름을 끊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다. 초반에는 KT의 속공이 위협적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DB의 수비 밸런스와 하프코트 운영이 경기 주도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앨런슨의 외곽 슈팅과 알바노의 미드레인지 조율이 경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후반전 체력 관리와 세컨드 찬스 싸움에서 DB가 한 발 앞서며 승기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오클라호마 시티는 지난 시즌 리그 정상급 전력을 증명하며 완성형 팀으로 도약했다.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한 백코트 라인은 리그에서도 손에 꼽히는 안정감을 자랑하고, 제일런 윌리엄스와 채트 홈그렌이 인사이드에서 만들어내는 조합은 공수 양면에서 팀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 팀의 가장 큰 강점은 밸런스와 디테일이다. 수비에서의 회전, 스크린 대처, 리바운드 이후 빠른 전환까지 모든 움직임이 팀 단위로 정확하게 맞물린다. 특히 홈에서의 썬더는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하며 상대를 자기 템포로 끌어들이는 능력이 탁월하다. 알렉산더의 미드레인지 게임은 여전히 치명적이고, 홈그레는 페인트 존에서 슈팅 블록뿐 아니라 패싱 루트 차단까지 해내며 존재감을 드러낸다. 또한 썬더의 벤치 자원은 리그 평균 이상이다. 조시 기디와 케이스 윌리엄스가 들어오면서도 경기 템포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구조적인 안정감 덕분에 썬더는 리듬을 잃지 않는 팀으로 불린다. 결국 이 경기에서도 썬더는 전반부터 점유율을 높이며 공격 리듬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휴스턴은 젊은 에너지와 잠재력으로 가득한 팀이다. 제일런 그린, 프레드 밴블리트,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등 개인 기량이 뛰어난 자원들이 많고, 빠른 전환과 스페이싱을 기반으로 한 공격이 특징이다. 이들은 아직 완성도 면에서 썬더보단 뒤처지지만 순간적인 폭발력만큼은 어떤 팀도 방심할 수 없다. 문제는 수비의 완성도다. 휴스턴은 경기 중반 이후 스위칭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끊기며 상대의 킥아웃 3점을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또한 리바운드 이후 세컨드 찬스를 내주는 비율이 높아 썬더처럼 조직적인 팀을 상대로는 뒷공간이 열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켓츠는 초반 템포를 끌어올리며 경기를 빠르게 전개할 것이다. 특히 밴블리트의 전방 압박과 그린의 돌파 능력이 썬더의 세트 수비를 흔드는 주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젊은 선수들의 에너지로 초반 흐름을 가져오려는 시도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경기는 완성도 대 에너지의 대결이다. 썬더는 안정적인 전술과 디테일, 그리고 홈에서의 자신감을 앞세워 경기 중반 이후부터 점차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로켓츠는 빠른 템포로 맞서며 초반의 분위기를 타면 의외의 접전 양상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 그러나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썬더의 하프코트 운영 능력과 수비 집중력이 빛을 발할 것이다. 알렉산더의 미드레인지 공격, 홈그렌의 림 프로텍트, 그리고 벤치의 고른 득점 분포까지 더해지면 경기의 균형추는 서서히 썬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LA 레이커스는 이번 시즌에도 여전히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라는 든든한 중심축을 유지하고 있다. 두 선수 모두 나이를 먹었지만 경기 운영 능력과 리더십은 여전히 리그 최고 수준이다. 특히 데이비스는 페인트 존에서의 수비 존재감이 엄청나다. 슛, 블록, 리바운드, 헬프 수비 모두 완성도가 높으며 그가 코트에 있을 때 레이커스의 수비 효율은 눈에 띄게 좋아진다.
르브론은 경기의 흐름을 읽는 능력으로 팀의 템포를 조절하고 동료들의 공격을 이끌어간다. 홈에서는 관중의 열기 속에서 더욱 집중력이 살아나며 레이커스 특유의 단단한 하프코트 농구가 완성된다. 특히 외곽 슈팅보다는 인사이드 공략과 세컨드 찬스로 점수를 쌓는 패턴이 주 무기다. 이런 경기 흐름은 워리어스의 빠른 템포를 억제하기에 적합하다. 골든 스테이트는 여전히 슛의 팀이다. 스테픈 커리와 클레이 탐슨이 이끄는 백코트는 한순간에 경기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커리의 3점이 터지기 시작하면 수비가 위로 끌려 올라가고 그 틈을 드레이먼드 그린이 유기적으로 파고드는 구조다. 이런 공격 전환은 리그 어떤 팀보다도 빠르고 날카롭다. 하지만 이번 시즌 개막전에서는 변수가 있다. 모세무디, 쿠민가 등 일부 젊은 자원의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고 새로운 로테이션이 완전히 맞물리지 않았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3점 성공률이 낮아질 때 공격이 단조로워지는 단점이 드러나기도 한다. 워리어스가 승리하기 위해선 커리의 외곽 슛 감각이 초반부터 살아나야 하고 동시에 세컨드 유닛의 에너지 공급이 꾸준해야 한다. 이 경기는 홈의 안정감과 경험의 폭발력이 부딪히는 경기다. 레이커스는 느린 템포 속에서 안정된 하프코트 농구를 펼치며 워리어스의 속공 리듬을 끊는 데 집중할 것이다. 반대로 워리어스는 빠른 패스와 슛으로 레이커스의 수비를 흔들려 한다. 초반에는 워리어스의 외곽이 터지며 분위기를 잡을 수도 있지만 경기가 길어질수록 레이커스의 수비 밸런스와 리바운드 장악력이 위력을 발할 것이다. 특히 4쿼터 클러치 상황에서 르브론의 경기 조율 능력과 데이비스의 골밑 존재감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워리어스가 끝까지 추격하겠지만 홈의 열기와 후반 집중력은 레이커스가 우위를 가져갈 이유로 충분하다. 결국 이 경기는 한 점 한 점이 중요한 접전 끝에 레이커스가 리드를 지켜내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